자, 73페이지 봅시다. 73페이지. 자, 4번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나오지요. 찾았어요? 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계약금 매매를 했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자금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자금을 주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요 권리자한테 우리가 뭘 주느냐면, 등기 권리자한테 뭘 주느냐면요, 요 사람하고 등기됐잖아. 지금 을하고 등기됐잖아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줍니다. 자, 뭐를 준다? 등기필 무슨 통지? 정보 통지 줍니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을 앞으로 등기가 필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럼 을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등기필 정보 통지예요. 여러분 집 사면 뭘 받는다? 등기필 정보 통지를 받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 통지는요, 몇 통 만들었냐면 한 통 만듭니다. 한 통 만들고 멸실해도 재발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멸실해도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요, 요 집을 팔지요. 팔면은 뭐가 돼요? 매도인 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지요. 등기 의무자가 되면 요 받은 등기필 정보에 있지요. 요 받은 등기필 정보의 내용 중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거 좀 더 줄거 드릴게요.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왜 제공합니까? 의무자가. 자, 누가 제공한다? 의무자가 제공합니다. 의무자가. 왜 제공합니까? 이 파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제출한 이유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등기필 정보는 몇 통 만들었어요? 한 통 만들고 잃어버리면 재발행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요 등기필 정보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멸실해 버렸어요. 자,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재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방법이 세 가지죠. 어떤 방법입니까? 좀 더 줄을 다 드릴게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있지요. 본인이 내가 등기 신청했던 게 맞다라고 뭡니까? 등기소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 조서를 받아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해주고,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은 뭡니까? 이 법무사, 변호사는 나는 저 사람부터 등기를 맡았다는 거 있죠. 요 확인 정보를 첨부해서 집 사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줘요. 권리자부터 등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친구, 친척은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이러한 등기 신청 서류는 본인 제가 작성한 게 분명하다. 그걸 공정을 받아서 뭡니까? 요 친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해줘요. 등기해주고. 그럼 이렇게 권리자부터 등기됐죠. 등기되면 의무자가 궁금해하죠. 그럼 의무자한테 뭡니까? 매도인, 이 사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매도인한테 뭘 주느냐? 이 사람부터 등기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거기 무슨 통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누구한테 알려준다? 의무자한테 알려줍니다. 누구한테 알려준다? 의무자. 자, 잠깐 봅시다. 그리고 자, 그 등기필 정보 통지 나오고요. 뒷표 잡는 게 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봐요.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잡아 몇 개? 12개. 비밀번호 몇 개? 50개지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요. 자, A번 보면 보존 설정 이전할 때,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예요. 보존 등기 명의한테 뭘 준다? 등기필 정보 줘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뭡니까? 권리자가 전세권자지요.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할 때 매수인한테 등기필 정보 줘야 되지요. B번에 가등기할 때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명의자한테 뭘 준다? 가등기 필 정보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가등기 필 정보를 교부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C번 추가 동그라미 쳐요. 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세권 등기하지요.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받죠, 권리자가. 근데 한 2년 살다가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 올려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새로 작성한다? 그건 아니지요.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 변경하도록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A인데 전세권자 B가 추가돼요.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누가 돼요? 2명 되지요. 그럼 B한테 뭘 줘야 된다? 등기필 좀 줘야 됩니다. 추가하는 권리 변경이고. 자, 그 밑에 있지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인데 가하고 라 있지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다 사실이지요. 사실 등기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그 밑에 뭡니까? 말소회복 있죠. 말소는 지하지잖아요. 지하지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있죠. 자, 니은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요. 그 ABC 묶어놔 봐요. ABC.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ABC 묶어놔 보고. 그 다음 옆 페이지 한번 봐요. 옆 페이지에 보면 등기 완료 통지 한번 봐요. 등기 완료 통지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놔 봐요.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놔 보고. 그래, 리을은 방금 했죠. 리을은 요거지요. 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면 요런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권리자부터 등기해 주지요. 그럼 의무자한테 뭘 준다 했어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지요. 리얼번호 오고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그게 74페이지 A번하고요. 75페이지 뭡니까? 니은번하고 같아요. 니은번하고 같고, 74페이지 B번하고, 75페이지 디귿하고 같고, 74페이지 C번하고, 75페이지 기억번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근데, 자, 74페이지 봐요. 디귿에 뭐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죠. 그래서 75페이지 뭡니까? 5번에 무슨 통지예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지요. 자, 찾으세요? 자, 이 부분이요. 공시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자, 설명을 잘 들어봐요. 시험 잘 나오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원칙은 등기 권리자한테 뭘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요. 자, 원칙은 등기 권리자한테 뭘 교부한다? 등기필 정보 통지. 그 등기필 정보에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지요. 자,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 교부는 누구한테 한다? 등기 권리자. 근데 지금 하는 것은요, 지금 하는 그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그거 봐요. 74페이지 봐요. 디귿에 뭡니까? 제목 한번 봐요. 디귿 74페이지 디귿.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지요. 75페이지는 뭐 나와요? 5번에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 나오지요. 자, 완료 통지 나오는데, 자, 75페이지에 기억번 해볼게요. 기억번.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기억번. 자, 잘 들어봐요. 75페이지 기억번입니다. 첫 번째, 이 판결입니다. 판결인데,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걸 설명 다 하고요. 좀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저 그냥 결론만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도 이제 과정이 이해되면 결론 외우기도 쉽고요. 만약 과정이 이해 안 되면요. 결론만 외워도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일반적인 판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판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지요. 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지요. 안 해줍니다. 그럼 소송을 누가 해요? 을이 소송하지요. 을이 소송에 이겼어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요? 을 앞으로 등기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소송에서 이겨서요, 졌어요? 졌지요? 그럼 우리가 패소한 있지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성소한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왜 제공을 합니까?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의무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아예 못하잖아요. 패소한 자는. 그러니까 본인인가 아닌가 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결론 이해할게요. 요렇게 결론 잘 나옵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등기필 정보 누가 작성해요? 등기 의무자가 작성해서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무자는 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뭐 본인이 아니고 확인할 필요 없잖아. 등기 신청 못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예외적 판결 한번 볼게요. 예외적 판결을 보는데, 자, 봅시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요. 자,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요 토지가 한 20억짜리 있는데, 자,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하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요 사람 보고 뭡니까? 등기를 인수해가라 합니다. 인수해가라. 근데 을이 안 해갑니다. 을이 안 해가요. 을이 안 해갑니다. 자, 을이 해간다, 안 해간다? 안 해갑니다. 그래서 소송을 누가 했겠어요? 갑이 소송했어요. 이겼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없으면은요, 손 아프도록 안 적습니다, 이거. 알겠죠? 나도 없어요. 뭡니까, 이게. 하도 칠판에 글씨를 쓰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요, 이게. 아픈데. 자, 봅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 사람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줬잖아요. 줄 때는 교수 신분이었어요. 교수 신분이었는데, 갑이 을 보고 등기 인수회를 할 때 요 사람이 뭐가 되냐면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느낌 와요? 느낌 안 와요? 느낌 오지요?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으면 을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돈 출처가 어떻게 되고 구입자금 어떻게 되고 너 그 처가나 본가 다 못 살던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느냐? 그러면 연구비 횡령했다 소리를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을은 뭐라 하냐? 야, 내 좀 이 청문회 끝나고 야당이 잠잠해질 때까지 등기를 미루적해요. 근데 갑은 세금 문제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소송해서 갑이 이겼어요. 그러면 성소한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줬어요? 을 앞으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을은 뭡니까? 이 자기가 등기하는 거예요? 갑이 대신해 준 거예요? 갑이 대신해 줬잖아.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럼 을한테는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때 등기필 정보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습니다.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그 다음 이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신청인 아니에요. 이 사람 신청이잖아. 이 신청인도 뭡니까? 이 사람하고 등기돼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요 사람한테도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둘 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요 사람은 의무자가 지금 등기 신청해서 요 사람하고 등기해 주잖아. 그럼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고 누구한테 했어요? 의무자한테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은 뭡니까? 한편으로 뭘 받아요? 등기 완료 통지 받고, 한편으로 뭡니까? 본인이 아니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 이야기할게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해요, 제공 안 해요? 제공한다지요. 본인이 아닌 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 문구가 시험 잘 나옵니다. 요 두 문구가. 성소한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지 않고, 성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만다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번 봐요. 니은번에 무슨 대의권이에요? 채권자 대의권이죠. 찾았어요? 자, 무슨 대의권? 채권자 대의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업 한번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죠. 안 갚고 A의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 됩니다. 매수인 등기권자 되죠. 자, 그러면 갑하고 A가 등기소 가서 간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근데 이걸 연기합니다. 왜 연기한다 했어요?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으면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그리면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우리가?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할 등기를 대위해서 누구 명의 등기해요? 누구 명의로? 채무자 땅이 아니에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럼 요때 봐요. 요 대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우리 채무자를 다른 말로 하면요, 피대위자라고 합니다. 무슨 대위자? 피대위를 받는 자예요. 피대위자나 채무자나 같은 말입니다. 피대위자나 채무자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줬죠. 그럼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럼 채무자한테는 뭡니까?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요. 거기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예요. 여기에 등기필 정보 통지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 사람한테도 뭡니까? 이 사람한테 등기돼서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도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둘 다 등기 무슨 통지다? 완료 통지입니다. 자, 그 밑에 봐요. 디귿번 봐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초탁에 있어서 직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명인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채권자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죠. 근데 소송하기 전에 뭡니까? 미리 뭘 해놔요? 보통 가압류를 해놓죠. 자, 그럼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우리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촉탁서 보내요. 자, 보냈는데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돼야 되지요. 근데 미등기니까 지금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직권으로 간명의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2번에 가압류합니다. 그럼 여기서 직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 모를 수 있죠. 등기소 직권했으니까. 그럼 갑한테는 뭘 준다?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를 주고, 역시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등기 권리자한테는 뭘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 주지요. 그럼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이미 받은 등기필 정보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하지요. 여기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 있죠. 요 세 가지들은 뭡니까? 권리자한테 뭐를 주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를 주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뒤로 넘겨봅시다. 그 76페이지 있죠. 요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 77페이지 봐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나오지요. 자, 1번에 무슨 정보? 필요적 정보 나오고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뒷페이지 넘겨봐요. 78페이지 3번 봐요. 3번에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나오죠. 찾았어요? 자,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요 필요적 정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적 정보란 말은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필요적합니다. 자, 신청 정보에 처음부터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임의적 정보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임의적 정보란 말은요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어떤 뭐가 있을 때는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한번 봐요. 자, 이분하고 내가 친해요. 상당히 동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친합니다. 친한데 이분이 내한테 어떻게 돼요?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리면은 아무리 친해도 1억 정도면은요 그냥 빌려줘요. 그래서 담보를 좀 잡아야 돼요. 담보를 좀 잡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한다 말도 하지 마잖아. 내가 빌릴 때는 뭡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하잖아 보통 뭐야. 그때 실제 갚을 의사가 있어요. 근데 뭐 갚을 때쯤 되면 이틀 뒤에 꼭 뭐 사고가 터지잖아요. 애가 뭡니까? 그 폭행 사건 나가 어떻게 돼? 합의금 필요해가 그걸로 전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갚을 수도 있잖아 이게. 자, 근데 이분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친하면은요 이자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자 기록 안 해도 돼요. 근데 봐요, 아무리 친해도요 내가 또 나중에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이자 정도는 받겠다라고 뭡니까? 서로 특약을 맺습니다. 그때는 이자는 뭡니까?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 필요적이란 말은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필요적은요 그 밑에 보면요 필요적의 사항 그 A, B, C, D 막 쫙 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요 못 외웁니다. 이걸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책을 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거 뭐 다른 책은 이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필요적 정보는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외울 수 있다고 못 외운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다만 우리 디귿번 있죠. 디귿번 한번 봐봐요. 78페이지 디귿번. 78페이지 디귿번. 디귿번에만 필요적 정보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되어 있죠. 찾았어요? 이거 필요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인이 매매면 연월일이 뭡니까? 2월 20일 매매 날짜. 원인이 뭡니까? 전세권 설정이면 연월일은 뭡니까? 2월 20일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뭘 줘야 된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시험 잘 나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도 기록하지 않고 책에 있죠 그게. 연월일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예외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도 기록하지 않고 연월일도 기록하지 않지요. 오늘 다 배웁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진정 명예복 등기 있지요. 진정 명예복 등기는 원인은 뭐로 기록해요? 진정 명의 회복으로 기록하고, 회복으로 기록하고,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연월일은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임의적 나오죠. 자, 임의적 나오는데 옆에 도표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필요적은 내가 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 없다 했죠. 근데 임의적을 주로 외웁시다. 여러분 이런 말 붙으면 되게 임의적입니다. 어떤 말 붙으면 되게 임의적이냐 한번 봐요.
임의적 정보 사항입니다. 어떤 말 붙었냐면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자, 요런 말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요런 것들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대개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예요. 자, 여기 봐요. 약 들어가 있죠. 요럴 때 기자, 변제기, 기자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요거. 자, 요런 게 붙으면 되게 임의적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주의할 게. 방금 우리 설명했지. 저당권 이자는 무슨 정보를 해서요? 임의적 해서요? 필요적 해서요? 저당권 이자. 방금 설명했잖아. 이자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이했을 때 기록하라 했잖아.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했잖아요. 저당권 이자는.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저당권 이자는 임의적인데 근저당권의 이자 있죠. 근저당권 이자는 임의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예요?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근저당권 이자는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돼버려요. 자, 어디에 포함돼 버린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다, 기록사항이 없다.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자는 어디에 포함돼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자, 보증금은 임의적인데요. 차임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전세금 있지요. 이런 것들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입니다. 자, 차임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또 무슨 금은 전세금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자, 옆 페이지 문제 한번 봐요. 79페이지 문제. 79페이지 문제 한번 봐요.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재매매하기를 약정하였다. 자,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자가 되는 것 돼 있죠. 그럼 이거 필요 정보 아니고 임의적 정보를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뭡니까? 4번이지. 4번은 약정 나와 있잖아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면 이거 풀리기 어려워요. 알겠죠? 자, 됐고. 자, 뒤로 넘겨봐요. 자,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1페이지 무슨 계약서예요? 2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례해놓고 갈로 뭐 되어있어요? 갈로 금인계약서 그동안 한번 쳐놓고요. 자, 무슨 계약서? 금인계약서. 우리 중개사법에 금인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자, 거기에 4번 요게 1번, 2번, 3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거는 우리 중개사법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4번에 보면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받지 않는 경우 쭉 나오죠. 니가 쭉 나오잖아. 이게 이거는 다 외워야 되잖아.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요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봐봐요. 어렵죠? 그럼 내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외우는 방법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볼게요. 자, 우리가 금인이 뭐예요? 금인이 여러분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매매계약서를 뭡니까? 우리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이게 어떤 북구청장이죠. 북구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북구청장이 네모난 직인을 찍어줘요. 거기 뭡니까? 금인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해돼요? 우리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잖아.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다가 총장에 네모난 직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이 뭐 금인 역할을 한다 하면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계약서다? 금인계약서입니다. 자, 금인은 언제 받느냐 볼게요. 금인은 언제 받느냐? 자, 배웠죠? 언제 받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금이 받습니다. 자, 금이는 언제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금이 받아요. 여러분, 이거 제목으로 거의 다 해결됩니다. 자, 봐요. 이제 금이는 안 받는 경우를 볼게요. 자, 뭘 받지 않는 경우? 금이 받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외웁시다. 이거 그냥 못 외우니까. 자, 금이는 언제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이 받잖아요. 그러면 금이 안 받는 거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상속, 경매, 공매, 수용, 취득시효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요게 계약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지.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금이는 안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므로. 두 번째, 진정 명예복이에요. 진정 명예복은 내 땅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내 땅 내가 찾는 거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내 땅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정 있죠, 유정. 유정은 크게 두 개 나누죠. 포괄 유정과 또 무슨 유정? 특정 유정을 나누죠. 유정은 여러분 계약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인 받죠? 그럼 여기 봐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금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가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돼요, 본등기 할 때 이전돼요? 본등기 할 때 안 받고, 또 소유권 말소, 소유권 이전 아니지요? 안 받고, 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금인은 왜 받아요?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그 책 보기에 이미 진정 확보되는 경우 한번 봐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81페이지가 금인 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칸 봐요. 두 번째 칸 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 81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두 번째 칸, 계약의 일방 당사자 국가 지자체죠.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가짜로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리고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다? 진전이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자, 제일 위에 줄 봐요. 토지거래 허가증, 주택거래 신고증을 필증을 이미 첨부했을 때, 토지거래를 이미 받았을 때, 저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을 때 이미 확인됐죠? 금인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면 선박, 임목, 공장, 광업재단 있죠? 요건 그냥 외우고 안 받는 거.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바로 옆에 봐요. 마지막 저 주의할 게 몇 개 있어요. 맨 마지막 칸 보면 미등기 건물 되어 있죠?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 되어 있죠? 금인 받는 경우에 미등기 건물 되어 있죠? 맨 밑에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도 됩니다. 무허가 건물 적어놔요. 미등기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도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면 금인 받아야 돼요. 자, 무허가 건물이든지 미등기 건물이라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면 뭘 받아야 된다?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 바로 위에 봐요. 공공용지 무슨 취득이에요? 협의취득이죠. 우리가 수용은 내가 금인 받는다 해서요, 안 받는다 해서요? 이게 법률 규정이죠. 근데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뭡니까? 협의해서 서로 계약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금인 받습니다. 받고 다시 앞 페이지 넘겨봐요. 앞 페이지에 보면 판결 되어 있죠.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뭐 되어 있어요? 판결. 그 밑에 이제 판결과 같이 효력 있는 거 있죠. 판결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뭐도 금인 받아야 된다?
판결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시험 잘 나오는 걸 내가 찍어줘 오는 거예요. 다시 할게. 자, 정리해 봅시다. 금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예요?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뭐 제3자 허가서 요거는 공법에 나오니까 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86페이지 6번 한번 봐요. 6번에 주소 증명 정보 나오고, 7번에 뭡니까?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나오지요. 그거 그 87페이지 그 위에 도표 있죠. 도표 별표시 2개예요. 이 도표는 다 외워야 돼요. 87페이지 도표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해볼게요. 해보는데, 자, 여기에 주소 증명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번호?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란 말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자, 무슨 등기 원인? 새로운 등기 원인이 기입 등기예요. 대부분 등기는 기입 등기예요. 근데 기입 등기 아닌 것 있죠. 아닌 것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은 기입 등기다.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기입 등기예요. 기입 등기 아니에요. 기입 등기 아니지. 이건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지. 무슨 등기 아니다? 기입 등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입 등기 아닌 것은요,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거기 봐요. 거기 보면 여러분 6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를 증명할 서면을 제출할 필요 없다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밑에 세 번째 줄. 다시 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자,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 없다 돼 있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에 무슨 번호? 주소 증명 정보지요. 찾았어요? 자, 거기에 박스 봐요, 박스. 여러분, 주소 증명 정보의 종류 있죠.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에 보면 주소 나오죠. 법인은 뭡니까? 법인 등기 사항 정면서 보면 본점 소지지 나와요. 그 다음 법인안 사단재단 있죠. 종중, 문중 이런 것은 뭡니까? 정광, 규약에 보면 뭐가 나온다? 주소 증명 정보 나오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어디에 제출하냐 하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보존 등기할 때는 명의자 걸 제출하면 돼요. 명의자 걸 제출하면 되고, 자,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겁니다. 또 각종 설정 등기 있죠. 각종 설정 등기는 누구 걸 제출하면 되느냐면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주소 증명 정보를 누구 걸 제출해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 걸 제출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권리자잖아. 전세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럼 누굴 제출한다?
전세권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요. 이전 등기만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무슨 등기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매도인, 매수인, 정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정의자, 수주자 다 제출해야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번호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구 거만 제출하면 된다? 등기 권리자 거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누구를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거.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주민등록번호 누구를 제출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예요. 다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자, 주민등록번호 누구를 제출해야 돼요? 매도인 거 제출해야 돼요? 매수인 거 제출해야 돼요? 둘 다 제출해야 돼요? 둘 다 아니지. 매수인 거만 제출합니다. 자, 이건 봐요.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누구를 선택했어요? 권리자. 아까 소유권 이전 주소전면 정보는 뭐예요? 둘 다잖아. 둘 다잖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오직 누구 거만 제출한다? 권리자 거만. 오직 누구 거만? 권리자 거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있죠? 옆에 박스. 187배 박스 있잖아요.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자, 봐요. 거기 보면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 정부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이나 쭉 나오지, 이런 사람들. 외국인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살 수 있지. 사는 것은 뭐예요? 매수인이니까 권리자 맞죠? 권리자 맞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무슨 번호? 등록번호입니다. 근데 이걸 다 외워놨겠죠? 다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 우리가 3, 4월 달에 1, 2월 달에 수업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봐봐요. 수업 봐봐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워요.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실을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합니다. 외출합니다. 다시 할게.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뭐 한다? 외출한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논리적이에요. 한번 봐봐요. 남자들 있죠. 옛날 오세애들 참 불쌍해요. 오세애들은 우리 다닐 때는요. 대만은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나 학교 다니면서 내가 법대를 몇 년 다녔더라. 한 7, 8년 다니지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험다운 시험은 거의 쳐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뭡니까? 레포트 대체, 중간고사 거부 하고 어떻게 돼? 그 아스팔트 위에 놀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대신 그때는 취직은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취직은 잘 됐어요. 아, 거짓말 안 해요. 취직은요. 우리 경북대학 법대 그 게시판에 보면요. 기업체에서 쏘로락해요. 막 쏘로락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뭡니까? 애들 대모는 안 하지만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서울대도 취직 잘 안 된다 하더라고. 취직 잘 안 되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 다닐 때는 보통 취직 공부를 1학년 때부터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고 했어요. 군대 갔다가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나서 국가가 치는 사법시험 봤죠. 사법시험 봤으면 여러분 술 한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험 다 보면.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 보고 나서 술 한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술 먹으러 외출합니다. 논리적이죠. 근데 이때 술이요. 소주가 안 나오고 이 법주입니다. 법주도 술이잖아요. 하여튼. 다시 할게.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술 먹으러 외출한다. 자, 하나 찾아봅시다. 거기 찾아봐요. 거기.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찾아봐요. 도표에. 찾았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우리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있잖아요. 18인가 19에 일본에 건너가가 있잖아요. 자수성가해가 뭡니까? 우리나라 땅을 샀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에요? 있는이지. 우리나라에 태어나가 일본에 건너갔잖아요. 우리나라 출생시간 바로 주민등록 나오잖아요. 주민등록 있는 뭐라고? 재외국민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봐요. 이런 경우 제일동포 5세 6세들이요 땅을 샀어요.
주민등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본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준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자, 대법원 제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거 봐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기관이나 외국정부 땅 샀죠. 그럼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요거 봐요. 법인 아닌 사단자단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종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종중이 땅 살 수 있죠. 근데 종중 주민등록 없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자단 누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걸 사실 알겠죠?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요거는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무슨 제한이 없다?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법인 아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뭡니까? 부여기관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지요. 관할에 제한이 없다 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 다음 요거 봐요. 법인 찾아봐요. 법인. 법인은 뭡니까? 법주,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의 등기관이에요. 회사는 뭡니까? 주된 사무소가 본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본점이 있겠지요. 그럼 본점 소재지의 등기관입니다. 자, 외국인 찾아봐요. 그게 외출돼 있죠. 외국인은 우리 책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나눠져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대리인시켜서.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뭡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뭡니까?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체류지에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합니다. 이해되세요? 외출돼 있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주의할 건요. 거기에 보면 법인에 보면 관로에서 무슨 법인이 포함한다? 외국 법인이 포함한다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법인 아닌 사단자단 한번 봐봐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 법인 있죠. 그거는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법인은 누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할게요.